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저도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까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해서 올리는 영상은 K리그1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죠. 전진우 선수의 유럽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프리뷰 영상을 만들어 볼까도 했었는데요. 다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떠서 전진우 선수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진우 선수의 202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이제 반 정도 흘러갔는데요.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인 전진우 선수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첫 번째로 대반전의 2025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 있었던 수원에서도 전진우 선수는 꽤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에서는 기점을 삼아서 또 포텐셜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우라는 선수가 뭐 20세 이하 월드컵이나 이런 연령별 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래왔던 건데 그게 지금이나마 또 터지고 있다는 게 올해 어떤 전진우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A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또 전진우 선수의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루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이 또 전진우 선수를 보면서 하게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도 그런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 이적설이 있습니다. 전세진이었던 시절 또 유럽 추진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축구 선수라면 응당 유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었던 전진우 선수인데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우와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출전 기록 보면 현재 22경기 동안 15골과 3개의 도움, 이게 18라운드까지 기준이고요. 영상이 아마 6월 18일 즈음에 올라갈 건데 19라운드까지 당시엔 진행이 됐을 거고 전진우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은 18라운드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강력히 연결되고 있는 건 폴란드로 보입니다. 명문 구단인 레우포즈나 바르샤바도 연결이 됐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큰 건 라쿠프 챈스토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또 리그 2위를 기록했던 팀이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유럽 구단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세르베트 그리고 세르비아의 즈베즈다 루머도 있는 상황이고요. 포르투갈의 벤피카 역시 전진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적료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상무에서 군 문제를 해결한 전진우 선수는 활약 여하에 따라 상승세가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라쿠프챈스토바, 세르베트, 즈베즈다, 벤피카 여러 구단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적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게 이번 유럽 이적 시장을 불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래왔듯 또 궁합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폴란드의 라코프 챈스토바입니다. 마렉 팔슌 감독이 이끌고 있는 챈스토바는 지난해 리그 2위 거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 포메이션은 3-4-3입니다. 엑스트라 클라스에 서오르는 도시는 강호 구단인 라코프 챈스토바는 구단 자체의 역사는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만 거의 한 22년, 20여 년 정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일부러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 출전할 예정인 만큼 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을 줄 수 있는 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데스를 보면 로페즈 선수와 아모림 선수가 이제 주전급으로 경기를 뛰고 있고요. 로테이션은 마쿠스 선수와 아메야오 선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놓은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 이 2선 두 자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우 선수를 윙백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해보면 이 2선 자원들이 3-4-3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3-4-2-1까지 봤을 때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다소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박스 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공격 자체도 공격 자체입니다만 좀 더 내려와서 연계해주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 이 2선에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이 직접적인 박스 타격을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가 이 두 명의 2선 미드필더 중에 좌측으로 간다면 오른발을 또 주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른발 슈팅을 또 역발을 사용해서
또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라쿠 챈스토바 경기를 보면서 좀 들었고요. 이적할 때 또 주전 경쟁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챈스토바 구단 자체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전진우 선수의 시즌 초반에서의 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챈스토바를 보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 팀은 스위스의 세르베트입니다. 세르베트는 토마스 하베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지난해 역시 또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4-2-3-1 내지는 4-4-2를 주로 사용하는 세르베트, 스위스 제네바를 연고로 하고 있고요. 역사가 꽤 오래된 구단입니다. 스위스의 또 3대 구단이라고 하는 그 구단들에도 이 세르베트가 들었었다가 좀 어려운 역사를 좀 겪었습니다. 강등도 많이 됐었고 그러면서 세르베트가 어떤 역사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위세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팀 예전에 박정빈 선수가 또 뛰기도 했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시는 구단이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왼쪽에는 쿠테사 선수가, 오른쪽에는 스테파노비치 선수가 뛰었고요. 로테이션은 각각 폼 루스 선수와 바렐라 선수가 뛰었는데 지난해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쿠테사 선수는 FA로 이제 그리스 리그로 이적을 하고요. 지난해 팀 득점 2위였던 스테파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90년생으로 나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쿠테사 선수와 스테파노비치 선수의 이 입지가 한쪽은 아예 이적 예정이고 한쪽은 또 연령별 리그가 연령 이슈가 있는 만큼 전진 선수가 주전 경쟁으로 좀 더 들어갈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진우 선수의 기량이 최근에 점점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르베트에서 전진우 선수가 보여줄 만한 것들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영준 선수도 군대 전역한 이후에 바로 또 그라스호퍼로 넘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제네바로 가게 된다면 전진우 선수 역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특히 이영준 선수보다 또 K리그에서 보여준 것이 최근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살린다면 스위스 리그에서의 적응도 꽤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제다 보겠습니다. 즈베제다는 너무나 유명한 팀이죠. 밀로에비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즈베제다 2024-2025 시즌 리그 우승을 굉장히 큰 점수차로 차지를 했고요. 4-2-3-1 내지는 4-3-3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 선수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즈베제다는 황인범 선수가 오자마자 리그 MVP와 리그 베스트, 서령우 선수도 오자마자 리그 MVP,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큰 승점 차이로 우승 확정지었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경우에 따라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즈베즈다는 한국인 선수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팀이고 그러면서 즈베즈다 자체의 성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한국인 선수 영입에 굉장히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또 주목할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포지션 뎁스는 다소 두껍습니다.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에도 그렇고 최소 3명 정도의 뎁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즈베즈다에서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전 경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윙의 뎁스 수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문 윙어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6명 중에 3명, 4명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는 선수들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윙이긴 합니다만 전문 윙어들은 오히려 또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윙어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정리도 필요하고 지금 전진우 선수 말고도 다른 윙어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즈베즈다가 어쨌든 윙을 영입하길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진우 선수가 가도 지금 당장은 포지션 뎁스가 좀 더 그래 보입니다만 직접 갔을 때는 또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고 오히려 또 윙이 많으면 전진우 선수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던 즈베즈다 이적 자체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피카 보겠습니다. 브루노 라지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벤피카 지난해에는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3-4-3 내지는 4-3-3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벤피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벤피카는 너무나 큰 구단이죠. 포르투갈의 3대 명문 구단 포르투, 스포르팅, 벤피카 이 3개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 꾸준히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 구단의 체급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진우 선수가 현재 연결된 구단 중에는 가장 또 큰 체급의 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는 쉘드르프, 아크치로글루 그리고 부르마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마리아 그리고 프레스티아니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단의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뚫어낸다면 결국 디마리아 선수가 이탈하는 우측 윙에서의
또 기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잘 적응을 해낸다면 정말 큰 반전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벤피카로 이적한다고 해도 마냥 나쁠 것만은 없다. 특히 또 굉장히 시스템도 잘 짜여져 있고 구단이 많이 주목을 받는 구단이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가 이런 구단에서 적응만 잘 해낸다면, 그리고 좋은 활약 보여준다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네 팀 중에서는 가장 링크가 좀 옅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벤피카 역시 전진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간단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인 전진우는 가장 중요한 건 활약이 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진우 선수의 활약상이 정말 좋은데 이 활약을 그대로 유지해내야 또 유럽의 관심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전진우 선수가 더욱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전북이라는 구단이 받을 수 있는 이적료 자체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전진우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건 99년생 공격수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어려 보이는 나이이긴 합니다만 한국 나이로 치면 27 정도가 되는데요.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내지는 겨울 이적 시장이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잡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진우 선수가 도전 의지는 굉장히 또 충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적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건 외국인 윙어 두 자리가 비면서 또 전진우 선수의 이탈에 전북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전진우 선수의 이탈에 부담을 줄일 만한 요인은 결국 외국인 윙어가 될 텐데, 전북이 또 윙을 잘 데려오게 된다면 전진우 선수의 이적 자체도 꽤나 수월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K리그 1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전진우 선수의 유럽 이적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전진우 선수는 국가대표에도 승선할 정도로 최근 활약이 좋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최근에 전진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진우 선수가 유럽에 가게 된다면 또 하나의 또 유럽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받고 좀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6월 20일 영상은 다시 한번 또 프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